성주 군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삭발을 1000명이 했다. 또 성주군의 새누리당 당원이 4500명인데 2000명이 탈당을 했다. 성주군의 군의원 8명이 새누리당인데 4명이 탈당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주하면요, 사실상 지리적으로나 또 접근도 측면에서 상당히 외지입니다. 이번에 사드 배치가 이렇게 화제가 되기 전에는 성주 참외로 전 국민들이 성주를 알고 있었을 뿐이지, 지리상으로 성주가 정확하게 어디쯤 있는가 라는 부분을 한국 분들 중에도 이렇게 제대로 짚어낼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유명하게 특별한 어떤 관광지가 있는 곳도 아니고요. 또 성주가 우리나라에서 별로 화제가 된 적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군민이 한 4만 5천에 5만 사이, 그냥 조그만한 시골의 소군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요한 고속도로 변에서도 조금 떨어져 있어서 성주를 가는 부분에도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또 바로 밑으로는 경남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또 바로 옆으로는 이 무주 같은 이 호남 지역과도 연결되어 있고, 또 이 충북 영동 같은 이런 지역과도 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경북이면서도 이 경북의 저 가장자리에 있어서 성주라는 부분에 대한 이 국민적 인식이 크게 높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참외 농사나 이런 부분으로 농업을 하는, 주업으로 하는 지역치고는 상당히 높은 소득을 올리고 살았던 지역입니다. 지난해에 보면 성주군의 이 농가당 평균 소득이 9천만 원, 이 농촌치고는 엄청난 데입니다. 제가 농업에 대해서 과거에 농민운동도 좀 해봤고, 또 더 나아가서 또 농림부에서 일도 좀 해봤고, 또 농업 관련해서 각종 정책도 입안 좀 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엄청난 소득입니다. 이 소득의 핵심은 참외에 있습니다. 자, 이 작년에 이 성주의 참외 산업의 수입이 4천억을 넘었었습니다. 참외 농가가 4,433농가가 있고, 여기에서 약 15만 톤의 참외를 생산했고, 1억이 넘는 농가가 1000가구가 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성주의 주요 산업은 결국은 이 참외와 고소득, 그러니까 이 작물 재배에 의한 소득입니다. 거기에다가 나머지 농업소득이 좀 보완되어지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주 분들은 한마디로 참외 농사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들이 잘 사는 이런 기반을 구축해 놓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사드 이전에 도대체 정치의식은 어떻게 가지고 있었을까요? 상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경북 지역이고 농촌 지역이니까 보수적일 거다. 또 박근혜 대통령 집안의 고향이다. 선용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새누리당이나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적인 지역일 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이 지금 사드 배치에 반대에 나서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돌변하는 행태를 보면 그야말로 호남의 한 어떤 군 단위에서 벌이는 행태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사드 배치라는 이 부분이 자신들의 이 성주 참외라는 부분에 대한 브랜드를 완전히 없애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것일까요? 전국의 참외 생산의 70%가 성주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요즘 노지 참외는 거의 없을 거고요. 아마 대부분 하우스 참외로 이렇게 1년에 오랜 기간 동안, 여름뿐만 아니라 봄부터 가을까지 겨울에도 참외 생산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삶의 기반이 없어지기까봐 이렇게 한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 대중의 진보 보수를 가르는 정치 의식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저의 평소 소신이나 일정한 어떤 학문적 논리가 맞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내가 진보냐 보수냐라고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 부분은 그 자신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나 처해 있는 이 계층적 사회적 위치하고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성주 국민들이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 이 대선 때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86%가 넘었습니다. 경북에서는 영덕, 의성 다음에 성주가 세 번째로 높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사드 배치가 발표되기 전에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재선이 되었는데 지지율이 77%였답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자, 지난 대선 때 경북 전체의 박 대통령 지지율은 80.82%인데 성주는 거기보다 한 6%가 더 높았습니다. 자, 그렇고 이 정당 비례 득표에서도 새누리당이 66.1%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보면 부산 같은 데서도 야당의 득표가 훨씬 높았는데 성주에서 새누리당이 정당 비례에서도 66.1%다. 그야말로 새누리당의 가장 안전한 텃밭이었습니다. 이런 성주가 오늘날 사드 배치 때문에 이토록 강경하게 바뀌고 또 여기에 촛불문화제가 열렸을 때 지난번에 이 며칠입니까? 8월 3일입니까? 더민주당 의원들 김홍걸 씨 그리고 표창원, 손혜원 이런 사람들이 가서 당신들은 밀양 고압선이나 제주 강정기지나 세월호 때 어디에 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한반도 사드 배치를 아예 안 하는데 찬성한다. 성주뿐만 아니라 한반도에는 대지 사드 배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지고 더민주당은 왜 제대로 싸우지 못하느냐. 표창원이 반성한다. 곧 바뀔 거다. 당론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네들은 왜 이제서 왔냐. 정의당도 왔다 가고 국민의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왔다 갔다. 자, 성주 곳곳에 사드 배치 반대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 하야 탄핵 플래카드도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보수 진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국민들한테요. 어떤 분들은 스스로 자기가 굉장히 진보적이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치 그런 가치들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걸은 양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인터넷 사이트에 붙어 앉아서 보수의 가치를 지킨다고 진보의 가치를 지킨다고 그냥 남들에게 쌍욕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자신의 경제적인 이해나 계층적 이해가 흔들릴 만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돌변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게요, 저는 원전 문제라든지 고압선 문제하고도 또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사드 배치라는 부분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비롯됐고 한반도의 안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저는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을 얼마나 떨어뜨리고 안 떨어뜨리는 문제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미국이 한국이 하도 중국의 공작에 말려들어서 진중으로 가고 미국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것 같고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 구축에도 빠지고 그래서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도 자꾸 소극적이니까 자, 주한미군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가 배치가 한국에 필요하다. 너네들은 어쩔래하고 한국에 요구를 했고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어버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게 되면 이것은 곧바로 주한미군의 철수의 주요 명분이 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마 대한민국이 53년 북한과 휴전을 한 이후에 최대의 안보 위기 상황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이해 문제로 사드 배치를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자, 이런 문제가 도대체 전자파하고는 연관이 없을 거라는 지금 개연성에 대해서는 성주 국민들도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는 저는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파의 유해성 논란을 둘러싼 수치를 가지고 이 논쟁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사드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우리 지역의 주 산업인 참외 농사를 아마 분위기상으로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 난지도 쓰레기 하치장 때문에 상암동 일대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단값도 낮았고 거기는 낙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떨어진 수서까지도 근처가 다 형편없이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암 디지털 단지가 들어서고 또 이 난지도를 그 매립한 부분에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골프도 치고 공원에 산책도 하고 캠핑도 합니다.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도 거기 들어섰습니다. 이제 이 난지도 상암동 일대와 관련해서 쓰레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엔 그 근처 가면 냄새도 나고 공연이 끓였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 그 지역의 아파트들은 굉장히 비싸게 팔렸고 그 심지어 망원동 일대까지도 집값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 이 사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인식이 성주 참여에 대해서 그런 어떤 손실을 끼칠까 하는 한마디로 확인되지 않은 어떤 낙인 효과를 우려하면서 저렇게 지금 솔직히 말하면 야단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한국의 온 종북, 반미, 친북, 친중 세력들이 달라붙어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주 사회에서도 극소수지만 그런 외부 세력과 연계되어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농사의 학생운동을 하다가 전대환 총련에 관련되었다가 이제 지역으로 다 내려가서 농민운동 하자 해서 성주가 고향인 그런 사람들은 성주에 와서 이제 운동을 할 겁니다. 근데 뭐 별 운동할 건덕지가 없죠. 그러니까 성주군 농민회 만들고 뭐 성주에 각종 사회단체 만들어서 몇 사람들이 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드디어 한마디로 신이 날 일이 벌어졌지요. 자, 그런데 순식간에 성주군의 투쟁 방향을 이 사람들이 사실상 장악해간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주의 뭐 지역 유진이 각종 단체장이니 각종 뭐 보수 관변 단체, 안보 단체라든지 이런 어떤 단체들이 거의 사실상 무력화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정부가 제3의 골프 부지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과연 그런 어떤 단체 유림, 보수단체 유림, 관변단체들이 또 유지라고 자처하는 사람, 뭐 시의원, 도의원들, 협동조합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주민들을 설득해내고 방향을 틀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분들의 내면에요. 다들 평상시에는 그 사회에서 주어진 틀에 대해서 복종을 하지만 조금의 이 상황 변화가 전개되면 계층이나 계급, 어떤 사회관계 등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키는 DNA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6.25 때 한번 보십시오. 조용히 사시던 분이요. 동네에 지주가 있고 거기에 마름이 있고 또 거기에 일하는 소장농이 있고 또 머슴들이 있고 이랬는데 인민군이 내려와서 점령을 해서 이러다 보니까 인민군에 의해서 학살도 있었겠지만은 그 주민들 중에 완장찬 사람에 의해서 한마디로 학살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오히려 이웃이 더 무서웠던 일들도 곳곳에 벌어졌습니다. 죽창 만들어서 어제까지 굽신거리던 사람을 찔렀답니다. 제가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 국민성 내부에 이런 틀이 있다는 겁니다. 자, 독일군이 프랑스나 이런 유럽을 점령했을 때, 프랑스 영화에 보면 독일군이 점령했을 때 프랑스 귀족들이나 뭐 좀 잘 살던 상류층들이 입장이 바뀌어서 뭐 곤혹을 겪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이런 일들 때문에 크게 그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해서 완전히 혁명적 반란이나 반동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성주의 모습을 보면서요, 총선 때까지도 열렬하게 새누리당을 지지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박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눈 감고 찍어주는 겁니까? 그 사람이 할 정책이나 노선 방향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박 대통령의 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지지나 주한미군에 대한 어떤 지지, 또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람들의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거부, 또 각종 안보를 지키기 위한 도리들에 대한 동의, 이런 것들이 사실상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기 지역에 사드가 배치된다니까 저렇게 반대를 합니다. 만약에 성주가 아니고 원래 칠곡에 뭐 그런 데 했는데 칠곡에 한 데서는 성주 국민들은 물을 겁니다. 자, 사드가 한국에 배치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배치돼야 한다는 사람이 성주에서는 아마 80%가 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는 한데 우리 지역은 안 된다. 자, 이 전형적인 님비 현상이죠. 그런데 이 님비 앞에 이념이고 가치고 한마디로 지역에 각종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누적되어 온 그런 틀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물론 지역의 공통된 이해에 대한 공통적 집단 반발은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사드 배치 차원을 넘어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아니 성주 국민들이 왜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를 이야기합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외부 세력의 선동에 공감을 하는 일부 성주 국민의 행태라고 믿고 싶습니다. 성주 국민들이 그런 이야기까지 할 자격은 없지요. 자기 지역 배치 반대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거기에 외부에서 와서 몇 사람들이 떠들어대면서 너네들은 너네들 집단의 이기주의로 가변에 행동한 적이 없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너네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한국의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라. 솔직히 말이 됩니까? 그렇게 말한 표창원 씨는 과연 한국의 전체적인 이해관계를 위해서 매번 투쟁을 했습니까?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일에만 나서서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성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여러 현상들은 정말 대한민국의 보수 진보의 가치가 의미가 없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궁극적으로 보수다, 새누리당을 찍는다, 박근혜 대통령 찍는다라는 것도 그거 선택조차도 이해관계에 기반한 거 아니겠느냐. 아니 우리 동네 사람 찍어줘야 예? 그 사람이 되어서 우리 동네에 길이라도 하나 더 닦고 예? 성주도 발전하고 경북도 TK도 발전하고 대대적으로 우리 자식들도 거기에 붙어서 먹고 살 일도 생기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가 들어가서 반대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지역에 깔려있는 정치적 속성은 변하지 않은 채 그것만 반대한다고 돼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 아니냐는 거죠. 지금 근데 성주에 붙어있는 플래카드나 성주 국민들이 정치꾼들을 불려들어서 또 종북, 좌파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외치고 있는 말들을 받아보십시오. 외부인 사안이냐 아니냐, 외부인 개입이냐 아니냐 의미가 없어요. 이미 성주에서 하는 행태는 한국 최고의 종북 친북 단체들이 하는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솔직히 상식이 있는 분들이면요, 성주는 안 되지만 한국에 사드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야죠. 왜 우리 지만 우리만 우리 지역에만 하냐? 그건 안 된다. 공정하게 해서 뽑자. 공정하게 심사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일게. 이런 수준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네들이 와 물밑에서 불공정하게 심사해서 결정해갖고 우리한테 통보하면 우리가 따라야 되냐? 우리 문제는 딱 그거다. 선정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이다. 한국에 이게 필요하다는 걸 동의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이제 사드 전자파 참여 이러면서 어디를 가도 문제가 될 만한 주장들을 본인들 스스로가 지금 앞장서면서
하고 있고, 지금 롯데스카이를 옮긴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뭡니까? 지금 반대한다고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사람은 성주에 겉에 떠 있는 일부만 컨트롤하는 거고, 실제로 성주 국민들 다수라는 이런 사람들이 순식간에 의식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버린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돈 내에서 대통령을 씹는 플래카드를 붙입니다. 자기들이 돈 그다서 모아서 붙인대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그간에 진보적 가치니 보수적 가치니라고 이야기하던 부분들은 다 뭐냐는 거죠. 제가 이 성주 사태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은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보수고 진보가 다 이해관계로 포장되어 있는 가상의 사상 누각 같은, 정말 바람과 모래 위에 서 있는 그런 허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정정한 대한민국의 보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좌파는, 저는 좌파가 아니기 때문에 말은 안 하겠어요. 거기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전부 다 이해관계로 결부되어져서 패거리를 나눠서 저짓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